요즘 정말 대한민국 나라가 이상해지는 것 같습니다. 또다시 짚고 넘어가야 할 얘기가 있습니다. 최근 다시 한번 시장과 국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4차 민생지원금 얘기입니다. 대한민국 수출은 역대급으로 좋다고 얘기하면서 민생지원금 풀 때는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소비가 위축됐다고 얘기하면서 민생지원 필요성을 계속 정치권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표심 챙기기죠. 저는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지금 받는 이런 지원금들은 결국 누가 갚을 것인가? 현재 세대의 소비를 위해서 미래 세대에게 빚을 넘기는 게 아닌가요? 오늘은 단순히 지원금 찬반 이야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재정 상황과 국가 채무,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민생지원금 자체가 무조건 나쁘거나 좋은 정책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대한민국 경기가 급격히 위축되거나 악화된 상황에서는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서 소비를 방어하는 역할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속도와 규모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지금 벌써 4차 민생지원금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지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세입보다 세출이 빠르게 늘어나니까 결국 부족한 부분은 국채 발행이나 세금을 더 걷어들여서 메워야 합니다. 그리고 국채는 절대 공짜가 아닙니다. 미래 정부가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국가의 채무입니다. 결국 당장에 필요한 세수를 청년층에게 걷어들이고 있죠. 일단 현재까지는 전국 단위의 민생지원금이라고 얘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 지자체별로 공주시나 민생지원금을 추석 전에 살포할 예정입니다. 저는 이런 행위가 중앙정부의 용인 없이 진행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결국 각 지자체별로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 거죠. 추석 전에 전국적으로 민생지원금을 뿌리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봅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가 채무는 정말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자료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는 1,4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물론 국가 채무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 역시 높은 국가 부채를 가지고 있고요. 하지만 중요한 건 경제 성장률과 재정 지출 증가 속도의 균형입니다. 경제가 성장하면 당연히 세수가 늘고 부채를 감당할 수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성장 국면에서 복지 지출과 의무 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재정 부담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고요. 특히 한국은 앞으로 구조적인 문제가 있죠. 바로 저출산, 그리고 고령화. 근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30 청년 세대들의 취업, 주거, 안정을 보장해 줘야 되는데 지금 나라는 거꾸로 돌아가고 있죠. 오히려 50대 이상, 60대 이상 노인층에게 표심을 얻기 위해서 청년층에게 돈을 걷어서 60대 이상에게 돈을 뿌리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 자녀 세대가 노년층을 부양해야 되는 게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속도를 앞당기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정부는 왜 계속해서 추경과 민생 지원 정책을 추진할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현재 내수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고금리와 고물가 영향으로 가계 소비 여력이 떨어졌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에서는 반도체 수출 호황, 역대급 규모의 수출 흑자를 얘기하고 있죠. 좋은 점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실상은 내수가 죽어가고 있는데요. 결국 정부 입장에서는 수출도 좋고 내수도 좋고 포장하기 위해서 지금 돈을 풀어서 소비를 살리는 것이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된다라고 프레임을 씌우고 있습니다. 실제로 소비 쿠폰이나 지역 화폐 정책은 단기적으로 소비 증가 효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속성이죠. 이렇게 1차, 2차, 3차, 4차 일회성 지급이 단기간에 소비를 끌어올릴 수는 있지만 지원금이 끝난 이후에도 경제 체력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습니다. 오로지 그 시기에 지원금만 살포해서 표심만 챙기고 있는 거죠. 실제로 지표를 살펴보면 통화 유통 속도를 보겠습니다. 통화 유통 속도란 시중에 풀린 돈이 얼마나 빠르게 소비와 투자에 사용되는지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현재 이 그래프가 0.82 수준이던 통화 유통 속도가 경제가 그렇게 좋다고 포장해도 결국 최근에는 0.62까지 떨어졌습니다. 약 10년 전과 대비해서 24% 가까이 급락했고요. 이 말은 시중에 돈이 부족해서 소비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돈이 돌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돈이 왜 돌고 있지 않나요? 오로지 부동산, 그리고 도박장 같은 코스피, 이런 것들 때문에 돈이 돌지 않고 있는 거죠. 결국 중요한 건 현금 지원보다 기업 투자 확대, 일자리 증가, 생산성 개선, 그리고 부동산 시장 문제 해결, 이런 구조적인 성장 정책입니다. 무조건적으로 대출을 막는 게 아니라요. 그리고 시장에서 가장 민감하게 보는 부분이 바로 한국 국채 10년물인데요. 결국 재원 마련을 하기 위해서 국채 발행을 해야 됩니다. 정부가 지출을 늘리기 위해서 최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세금을 늘리고 있고, 그리고 국채를 계속해서 발행하고 있죠.
우리는 적자 국채라고 얘기하고 있죠. 현실적으로는 단기간에 국채 발행이 많이 활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세금은 그만큼 반발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국채 발행이 늘어나면 장기적으로 이자 부담이 증가합니다. 정부가 매년 갚아야 하는 이자가 늘어나면 복지나 성장 투자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도 줄어들고요. 이것이 바로 재정 건전성 논란인데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해서든 장기물 국채금리를 떨어뜨리려고 일본 엔화까지 개입하고 있는데 한국은 국채금리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결국 투자자들이 봐야 할 건 세금을 봐야 됩니다. 정부 재정은 결국 전 국민이 부담해야 됩니다. 최근 시장에서 부동산 세제 관련, 그리고 건강보험료 인상, 그리고 그놈의 소득 재분배를 계속 외치면서 저소득층, 소외층을 타겟으로 돈을 뿌리고 있죠. 물론 교과서적으로 맞는 얘기지만 그러면 신용 점수를 왜 관리하고 신용 등급을 왜 관리하나요? 요즘은 빚을 탕감해 준다는 그런 교과서적인 얘기도 합니다. 물론 빚을 탕감해 주면 좋죠. 그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사회에 다시 복귀해서 일을 열심히 해서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생기니까요. 그러면 경제가 다시 돌아가겠죠. 근데 그걸 어떻게 구분하고 빚을 탕감해 줄 건가요? 신용 점수 관리는 왜 하나요? 현재 받는 혜택보다 미래 세대가 져야 할 부담이 더 큽니다. 미래 세대는 인구도 적은데 수많은 노년층을 부양해야 되는 겁니다. 청년층은 이미 높은 주거비와 취업 부담, 점점 로봇 AI 시대로 접어들고 있죠. 그리고 기성세대들은 부동산과 주식으로 자산을 형성했지만 지금 세대들은 부동산으로 자산 형성하기도 어렵고 도박장 같은 코스피 코스닥에서 자산 형성하기도 어렵습니다. 결국 여기에 미래의 재정 부담까지 얹어졌고요. 당연히 세대 간의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4차 민생지원금 논란의 핵심은 단순히 돈을 주느냐 안 주느냐 이게 아닙니다. 일단 지자체별로 테스트를 해보고 있고요. 진짜 핵심은 현재 경기 부양 효과와 미래 재정 부담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느냐겠죠. 정부가 어려운 시기에 재정을 활용하는 것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적인 현금성 지원과 확대 재정이 계속된다면 국가 채무 증가와 미래 세대 부담이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대한민국 재정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 추석 전에 정말 4차 민생지원금까지 또 살포할지 지켜봐야겠죠. 이상입니다. 안녕.